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조용히 그러나 크게 흔들리는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며칠 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요즘은 경비실에 어르신들이 거의 없더라.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년 이후 가장 흔한 선택이 경비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직업 이동이 아닙니다. 노년의 일자리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60대, 70대 여러분의 세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 변화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경비, 청소 같은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노년층은 그 오래된 틀을 조용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비복 대신 활동복을 입고 손전등 대신 태블릿을 들고 지시에 끌려다니는 대신 스스로 일자리를 고르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친구가, 또래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70대는 예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욕구도 강합니다.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65세에서 79세의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생계 때문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어서,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서, 내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삶이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몸은 조금 느려져도 마음은 여전히 일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시니어들이 왜 더 이상 경비 일을 선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새로운 노년 일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열리고 있는지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노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60대와 70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새로운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 시니어 세대가 더 이상 경비 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노동 강도와 건강의 불균형입니다.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고단한 업무가 반복되며 나이가 들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비 업무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초소에 앉아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벽과 밤을 버티는 24시간 교대가 기본이며 겨울의 찬바람, 여름의 폭염을 그대로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이 환경은 60대 후반과 70대에게 점점 더 버거운 부담을 줍니다. 한밤중 순찰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손전등을 들고 지하주차장과 복도, 단지를 여러 차례 오가는 과정은 관절, 심혈관계, 근력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엔 큰 무리가 됩니다. 순찰 중에 넘어지거나 어두운 공간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택배 물량이 많아진 요즘 경비 업무에는 택배 분류와 운반까지 포함되면서 짐을 드는 일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작은 박스는 가볍지만 큰 박스는 10kg이 넘기도 합니다. 고령자의 허리와 무릎에 이보다 좋지 않은 환경은 없습니다. 일의 흐름도 불규칙합니다. 순찰 시간은 밤마다 다르고 새벽 택배가 오면 갑자기 일이 몰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식사 시간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몸의 리듬이 깨지고 수면이 부족해지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비 업무는 고령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직종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로가 더해집니다. 경비원은 하루 종일 입주민의 시선을 마주하며 민원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직업입니다. 어떤 입주민은 친절하지만 어떤 입주민은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왜 택배가 늦어요?
주차 단속 똑바로 하세요. CCTV 빨리 돌려줘요. 그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노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일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경비실은 좁고 고립된 공간입니다. 대부분 한 명이 근무하며 식사도 혼자 하고 긴 시간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고립된 근무 환경은 노년의 정신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형태입니다. 반면 지금의 60대와 70대는 예전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사람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배우고 대화하며 이를 통해 활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경비 업무는 그 욕구와 맞지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다치는 구조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했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달라졌습니다. 노년의 일자리가 건강을 해치거나 존엄을 잃게 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시니어 세대가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론 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노년은 몸을 희생하며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건강을 지키고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시대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가 경비실을 떠났고 더 나은 환경을 스스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니어 세대가 선택을 바꾸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존중받는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보다 대우이며 그 대우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경비 업무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사람 대하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반말, 고압적인 태도, 부당한 요구, 이유 없는 불만들. 이 작은 일들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이제 시니어들은 그런 환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회는 그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시니어 일자리는 누군가를 돕고 이끌고 함께하는 관계 기반의 직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경험, 따뜻함, 공감이 필요한 역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명예교 사급식 도우미 도서관 보조입니다. 이 일들은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이들과 인사 나누고 질서를 알려주고 책을 골라주는 작은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배우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존중받는 순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경비실에서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여기서는 하루에도 10번은 인사를 받아요. 이 차이는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또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역시 큰 변화입니다. 70대가 80대, 90대를 돕는 시대, 체력보다는 마음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말벗, 안부 확인, 병원 동행, 식사 안내 같은 일이지만 돌봄을 받는 분과 제공하는 분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시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제일 고맙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정서적 만족이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교육 도우미 역시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젊은 강사가 가르칠 때보다 배우는 어르신들의 속도와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대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존중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직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선생님, 도우미 선생님, 교육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호칭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존중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경험을 인정하는 사회적 신호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안내 보조 서류 지원과 같은 사무보조 업무도 시니어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며 시민을 돕고 민원 안내를 하며 규칙적인 근무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과거의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명령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자리합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경험과 배려를 가진 길잡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니어들이 경비실에 고립된 자리를 떠나 존중받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사람들과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존재를 인정받는 일터. 이 감정적 보상은 돈으로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가치입니다.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돈보다 존중이라는 흐름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노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의 핵심은 노년 일자리가 관계 단절형에서 사회 연결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경비 업무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대 시간 때문에 동료를 만나는 일도 드물고 입주민과의 대화도 대부분 민원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작용합니다. 사람과 단절된 환경은 우울감, 무기력,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은 혼자 있는 직업보다 사람을 만나고 연결되는 역할을 더 선호합니다. 지금의 노년 일자리들은 하루 종일 사람과 마주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듣고 도움을 주거나 받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 돌봄 방문 안전 확인 서비스입니다. 60대 후반의 건강한 어르신이 홀로 지내는 80대, 90대 어르신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스밸브, 전기, 난방, 생활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고 말벗이 되어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점검이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는 어르신은 당신이 오는 날만 기다린다고 말하고 이를 듣는 시니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시니어 승차 도우미길 안내 지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도와주는 역할, 휠체어 승객을 부축하고 짐이 많은 노인을 도와주고 길을 찾는 외지인에게 안내하는 일. 이 일은 움직임도 적당하고 사람을 계속 만나며 감사 인사를 수시로 받게 됩니다. 사회적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을 하는 내내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또한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에서의 보조 업무도 시니어들에게 큰 만족을 제공합니다. 서류를 정리하거나 전화 응대를 도와주고 이용자를 안내하는 역할은 업무 강도가 낮으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도우미 역시 연결 기반 일자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배우러 오면 60대, 70대 강사가 직접 천천히 설명해 줍니다. 학생과 강사가 아니라 비슷한 세대끼리 서로의 속도와 마음을 이해하며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시니어에게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존재입니다. 경비 업무는 그 연결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년 일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기본으로 설계됩니다. 연구 결과도 그대로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낮고 치매 발생률이 30% 낮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듣고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순간이 뇌 건강과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니어들은 밤새 혼자 있는 경비실보다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관계가 이어지는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론 3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일자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의 구조가 되었고 시니어 세대는 더 이상 고립된 노동을 선택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을 밝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노년 일자리가 건강을 지키는 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혹사하는 일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는 체력 소모가 크고 야간 근무가 포함되며 수면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샘 근무는 혈압, 심장,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면 몸뿐 아니라 감정과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시니어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일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중심에는 규칙적인 낮 근무, 쾌적한 근무 환경, 무리 없는 업무 강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늘어난 직무는 실내 행정적 업무입니다. 주민센터 안내, 서류 정리, 보조, 도서관 정리, 공공기관 민원 안내 같은 일들은 하루 35시간 근무가 많고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적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냉난방도 잘 되어 있어 온도 변화에 민감한 노년층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학생 등하교 지원, 공원 도서관 생활 안전 지킴이 같은 직무는 가벼운 활동이 포함되면서 하루 일정한 걷기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업무는 아니지만 몸이 굳어가는 나이에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주목받는 것은 디지털 교육 도우미 상담 지원 전화 안내 업무입니다. 이 일들은 체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 목소리와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육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정서적 교류까지 이어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정한 생활 리듬, 사람과의 대화, 적당한 활동, 정서적 안정,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지금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일자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시간 맞춰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수행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생활이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규칙성은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반대로 경비 업무는 이 네 가지가 거의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로 리듬이 깨지고, 고립된 공간에서 말이 줄고, 감정은 다치고, 신체 활동은 과하게 요구되거나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쌓이면 노년의 몸과 마음은 빠르게 지칩니다. 지금 시니어들은 그 결과를 몸으로 경험해 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은 일하면서 건강까지 챙긴다는 전혀 새로운 접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사회활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노인은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일. 이것이 지금 노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의 방향입니다. 본론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다. 노년의 일자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기준이 된다. 지금의 시니어들은 건강하게 오래 일하기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노년 일자리가 선택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년 뒤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몇 가지 직업이 전부였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까지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게 문이 넓게 열리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재능나눔형, 공공일자리형, 시장형 일자리까지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성 격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직무가 지금은 시니어의 대표 일자리입니다. 학교 명예교사, 도서관 보조, 디지털 교육 도우미, 노인 돌봄 지원, 공공기관 안내 보조, 도시공원 관리, 문화센터 프로그램 보조, 마을버스 탑승 지원,
안전점검 지원, 생활 편의 서비스? 이런 직업들은 단순히 근무처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활동적이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소득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 주 23회만 일하고 싶은 사람, 꾸준히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일감이 있을 때 해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제는 시니어 전용 취업 플랫폼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니어잡, 50플러스 재단, 각 지자체 일자리 센터 등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처럼 발품을 팔거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일자리 접근성의 변화는 노년층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도 시니어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시니어 바리스타, 이케아 홈플러스의 시니어 직원 채용, 백화점 마트의 고객 지원 인력 등은 시니어의 특성과 강점을 그대로 살린 직무입니다. 친절함, 책임감, 성실함, 경험. 이 네 가지가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기업들은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시니어들은 더 이상 할 만한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노년의 선택권이 생긴다는 것은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속도에 맞춰 일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며 정서적 만족을 얻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노년은 포기와 체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년은 도전과 선택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제한이 걸리던 시대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세대는 자신의 경험을 다시 꺼내어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노년 세대 전체의 흐름입니다. 본론 5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년 일자리는 이제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노년의 삶은 더 밝고 더 건강하며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예전처럼 정해진 자리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는 나이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삶의 뒷부분이 조용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정, 일, 관계를 모두 떠안고 살아온 세대가 이제는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시 그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있던 자리에 머무르기보다 더 편안한 자리, 더 따뜻한 환경, 더 안정적인 흐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태든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몸을 크게 쓰지 않아도,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도, 뭔가를 배우거나 누군가와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빛이 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향한 배려는 더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은 더 따뜻해지고 마음의 결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경험과 감정은 다른 어느 세대도 흉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태도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얽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내가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걸음이 그 변화를 완성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여전히 펼쳐질 수 있고 여전히 단단하며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깊이를 더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을 전합니다.